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일입니다. 자, 유용한 창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 2022년 2월 1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K-스타트업 대문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하고 좀 포맷이 달라졌는데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흰 바탕으로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신규 사업 공고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좀 있죠. 실제 그 사업 공고 더보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창업 지원 사업들은 위쪽에 이렇게 좀 카드 형태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창업 공고문들은 아래쪽에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주로 큰 것들은 이 위쪽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무시하면 되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대문 바뀌면서 실제로 제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그 내용들이 완전히 순서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마감 안 끝난 것들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창업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여기 지금 카드에서 지금 첫 페이지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022년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12기 입교생 모집이 2월 4일까지입니다. 설날 끝나고 한 이틀 뒤까지이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냥 링크 걸어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되게 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나왔습니다. 요거 좀 구체화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이따 조금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2022년도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또 나왔습니다. 나름 괜찮은 사업이라서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빅3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나 첨단 기술 쪽 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관심 가지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3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를 가진 분들을 위한 IP 전략형이 있고 팁살 재창업 기업, 이건 뭐냐면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3기업들이 있는데 3개가 이제 조금 특성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지원 금액도 달라요. 그래서 요건 제가 이따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창업 지원 사업 공고문을 한번 쫙 살펴볼 텐데요. 뭐 지금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거는 없어요. 일단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보 벤처 캠프 참여 기업,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좋다라고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요 부분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는 조금 지원 금액이 낮긴 한데 이 주관기관인가요? 전문기관인가요? 여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쪽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잘해줘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중기부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좀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받아놓으면은 오히려 내년도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 지원 조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초기 창업자분들은 이런 거 지원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요거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주얼리 브랜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주얼리 쪽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창업 교육 한번 들어보시면 좀 본인 창업 그 아이템이나 사업화 계획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여전히 뭐 첨단 기술 쪽 예비 창업 쪽 많이 있습니다. 요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아마존 런치패드, 미국 유럽 뽀뽀와 1대1 미덥 참가 스타트업 모집, 아마존 쪽에 이렇게 해외 진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기회죠. 사실 이 코트라나 이런 데서는 되게 이런 거 잘 신경 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저는 전혀 모르는 곳이긴 한데 서울 창업 카페라고 하는 데에서 뭐 저와는 인연이 없지만 어쨌든 예비 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합니다. 혼자서 예창패 무슨 뭐 사업 계획서 쓰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멘토링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거 많으니까 한번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분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트업 싱가포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이제 해외 진출 생각하시는 분은 이 코트라 쪽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2022년 1회차 지식재산권 무료 초청 교육 안내, 특허 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런 거 한번 참여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자체는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 이제 자기들 특허 낸다 그랬을 때 변리사 상담부터 먼저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대표자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올해 안에 한 번은 요 특허 강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코트라 쪽에서 하는 스페인 아치오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 스타트업 해외 진출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클래스 서울 창업 카페 상봉점, 이게 굉장히 좀 먼 쪽에 있는데 창업 클래스 사업계획서 작성편 1회차에서 4회차 모집 공고 나왔는데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뭐 사업계획 쓰는 법은 사실은 다양하게 들어봐야 또 그만큼 다양성이 있고 또 이런 데서 주는 좋은 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창업 카페랑은 아무 인연이 없어서 사실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팩테크 대상 공모 안내. 자,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이 공모전은 무조건 일단 내놓고 생각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죠. 이력에도 도움이 되고 뭐 중복수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다른 기업들 무슨 얘기하는지도 들어보고 또 이제 내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보면 이것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 좋고요. 그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 있습니다. 서울 창업 카페 낙성대점에서 하고 있고 창봉점에서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이 서울 창업 카페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는데 왠지 느낌이 지금 약간 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2022년도 예산이라기보다는 작년도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거 소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아마 되게 잘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명 제가 지난주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 강추하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요거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K글로벌 창업 멘토링 지원 사업, 이게 전담 멘티 모집인데 요것도 이제 멘티니까 상담자거든요. 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상담 받아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2022년 스타트업 자금 확보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뭐 들어가 보시면은 투자 유치 어떻게 하는지 지원 사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흐름 잡는 데 또 도움이 되니까 항상 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유튜브로 상위 노출 다 알려준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요소들을 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자잘한 팁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줘가지고요. 자, 뭐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살펴본 흐름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이번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요 5가지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하고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제돈 성공 패키지, 에코 스타트업 이렇게 있고요. 창업 성공 패키지는 제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농식물 벤처 육성 지원 사업도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창업 교육이나 멘토링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거 보시면 좋고요. 입주 기업 모집 공고도 공간 확보하는데 되게 좋으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드린 5개 지원 사업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아주 좋죠. 이번에 300명 모집합니다. 이게 작년에 거의 한 400명인가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줄었는데 요거 이번엔 300명 모집을 하고요. 이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창업 후 7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3년 차 넘어가신 분들은 이 7년 이내 지원 사업 중에 이게 이제 거의 유일무이한 몇 가지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비대면 창업 아이템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이게 비대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원 사업 중에 언뜻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대면이라 비대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대면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되겠죠. 왜? 뭐 정부 지금 규제도 있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대면은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살펴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이 대면 최소화하는 아이템이 대부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되 이제 대부분들 보시면은 뭐 의료, 교육, 생활 소비 뭐 콘텐츠, 기반 기술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지금 막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실제로 밑에 유레카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기타 특정할 수 없는 비대면 분야 혁신 창업 아이템. 그러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거는 돈도 많이 줘. 이게 아마 1.5억원까지 지원해 주나 1.2억 원까지 좀 가물가물한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요거 2월 9일부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니까 꼭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요거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요,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얘들이랑 중복 지원 그 금지 규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진행은 안 되는데 예창패 하시고 초창패 하시고 청창사 혹은 뭐 창도패 같은 거 다 하신 분들은 이거랑 무관하게 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만약에 지금 창업 2년 차다 그러면은 올해 비대면 된 다음에 내년에 청창사나 아니면은 초창패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는, 일단 올해 공고 나온 걸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무조건 지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빅3.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업력 7년 이내니까 3년차 이상의 초기 창업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건데, 요건 조금 분야가 한정돼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헬스나 미래차 쪽이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모모등 나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소재나 부품 장비 쪽에 관련된 거고,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초기 창업 기업 1년차, 2년차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요거는 좀 3년차 중에서도 조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좀 지원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잘 써가지고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자,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 그러니까 무슨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좀 관련 있는 분야 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팅 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은 엄밀하게는 소상공인 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원래 로컬 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을 멋있게 부르려고 만든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민 요건을 보면은 뭐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어쩌고저 나와 있는데, 너무 여기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소상공인 쪽 그냥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지역의 특성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좀 이렇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말 잘 만들면은 굉장히 괜찮은 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요게 지원 금액이 조금 작아요.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요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예기 창업자, 초기 창업자고, 요게 초창패나 예창패 하신 분들은 지원 못 하게 돼 있는데, 반대로 또 이제 이거 하신 분들은 또 초창패나 이제 창도패 이런 데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은 예창패, 초창패보다는 아무래도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뭐 기술이 어떻고 막 그렇게까지 막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장사에 가까운 그런 이제 사업들도 되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죠. 이게 이제 한 3년 차쯤 되니까 슬슬 이제 폐업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 공고를 이전에 중소기업 폐업한 자로서 새롭게 재창업을 할 예정이거나 재창업을 하고 나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정을 지어서 신청을 하는데요. 일반형은 말 그대로 요 기준만 맞아떨어지면 되고, 모집 기간은 3월 4일 금요일부터 3월 17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청년은 39세 이하, 중장년은 40세 이상이고, 지원 규모 100명, 107명,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많이 주죠 이번에는. 전에 4천이었는데 지원 기간 8개월 내고요. 기업 부담금이 총 사업비 2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4분의 1 이상인데, 요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6천만 원 중에서 25%니까 1,500을 내가 내고 4,500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이게 아니고요. 지원 금액이 최대 6천만 원까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5%라고 하는 거에 나머지 75%가 6천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5%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제 여러분이 지원 기업 부담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금이 5% 이상이니까 이거의 5분의 1인 400만 원 정도를 여러분 현금으로 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도전 쪽은 제가 한번 강조하러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한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IP 전략형이 있습니다. IP 전략형은 지원 금액이 커요. 사업화 자금 6천만 원, 컨설팅 비용을 따로 해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아마 이 5천만 원 이거는 어떤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자 기준 똑같고, 이것도 똑같은데 반드시 여러분이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IP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얘기하는데,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IP 말 그대로 이제 지식재산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도전 성공 패키지 팁스 아령이 있어요. 요거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뭐 팁스 그러니까 팁스 사업 아니야. 근데 맞긴 맞아요. 이 팁스 아령은 뭐냐면은 투자 받은 기업들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유치가 필수인데 투자가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고 나면은 최대 이제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1억 원이니까 기업 부담금 뭐 25% 이상 그러면은 실제 총 사업비는 뭐 요거보다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 창업 기획자하고 이거는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팁스 아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재도전, 그러니까 재창업을 하고 나서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 투자자 창업 기획자하고 얘기가 다 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여기서 얘기해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떴죠. 에코 스타트업 굉장히 좋습니다. 2월 7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그다음 주 금요일까지 17시까지 이제 한 2주 정도 모집을 하는데요. 일반 분야, 재창업 분야,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야, 녹색용어, 클러스터 분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75명씩 이제 선정을 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지원금 규모로 봤을 때 현금 부담은 없고 현물 부담은 들어가 있는데 30%까지 돼 있고요. 5천만 원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5천만 원 중에서 30% 1,5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총 사업비를 7,2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를 지원 자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200만 원 정도를 이제 기업 부담금 현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1억 원 중에 30%가 민간 부담금이죠. 그럼 1억 원 중에 3천만 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를 1억 4,3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300만 원은 현금이나 현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억 원보다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총 사업비 줄어들고 이제 현물 부담도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에코 스타트업 강조하는 이유 있죠. 당연히 초기 창업 패키지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지간히 기술 기반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에코 스타트업이 최대 1억 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에코 스타트업이 대체로 보면은 수익성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기술 기반이 아니면은. 그래서 대부분이 약간 B2G 사업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숙명 같은 게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선 되게 좋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참 수익성 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창패나 초창패 되고 나서도 사라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생존을 못하니까. 근데 그거 대비하면 이거는 사실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부의 중복수의 규정에도 그렇게 어긋나지도 않고 이거 하고 나서 내년에 다른 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또 환경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좀 인연을 맺게 되면 나중에 좀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들 그냥 오히려 막 친환경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기업 이런 좋은 사업을 안 보고 그냥 돈 더 많이 주니까 나는 예창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벤트가 이번에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날 3시에 창업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가 열립니다. 유튜브에서 열리고요. 뭐 저는 주로 이제 요거를 그냥 필요한 것들만 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데 저도 물론 한번 요거 정리하는 세션을 한번 만들기는 할 거예요. 근데 요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종료가 돼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2022년도 정부 R&D 사업 온라인 부처 합동 설명회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육부, 과학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신작처 다 해가지고 각 이제 부처에서 R&D 사업을 설명을 해줬고 방송 보실 수 있고 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 R&D 2022.5R.KR로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과기정통부 실제로 유튜브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를 옮겨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시간, 8시간 무려 20시간을 하고 있어서요. 저도 보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자료들을 좀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주요 골자는 3개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늘었다. 예, 우리 정말 돈 많이 쓰고 있다. 요거 하나. 뭔가 더 좋아졌다 그래서. 근데 뭔가 규제가 생겼다. 그래서 올해 이제 쟁점은 이 규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관건이 그거잖아요. 중복 지원.
이 중복 지원 규정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원 사업마다 다 달라져가지고 어쨌든 요게 주요 골자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되 이거 20시간 다 챙겨 보시기에는 아무리 뭐 넘겨서 본다 그래도 좀 시간 낭비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자료들 한번 살펴보시고 좀 궁금한 것들만 좀 발췌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향후 강의 계획입니다. 지금 설 연휴가 지금 중이고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굵직한 것들이 나와서 좀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콘텐츠를 짜기는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지금 사실 창업도서 리뷰 말고는 딱히 계획하고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올해는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도전도 또 요청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다루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창업꿈나무 특강으로 나갈 수도 있고 좀 성향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일반 공개가 낫겠다 그러면 일반 강좌로 나갈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제가 올려놨던 그 사업계획서 강좌 여기 이제 재생 목록 올려드릴 텐데 그거 맞춰가지고 일단 쓰시면 웬만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비대면에 특화된 내용들, 제도전에 특화된 내용들이 이제 거기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일단은 요거 확인할 건데 이거를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 검토, 그러니까 한 번 다 쓰고 나면 전체적으로 내용의 흐름이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검토, 그 콘텐츠로 갈지는 조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좀 저도 강의를 새로 짜려면은 좀 제 마음에 드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은 초창패 사업계획서 강좌로 우선적으로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꿈나무 특강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한글 HWP 활용 팁. 이게 사실 단축키 굉장히 자주 쓰는 단축키 키 몇 개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버그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조금 주의하면 굉장히 사업계획서 쓸 때 편해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못했거든요. 요번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사실은 설날 지나서 그 다음 주쯤 좀 생각했거든요. 한 2월 말 되기 전에. 근데 요것도 한번 이건 창업 특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엔 창업도서 리뷰 하나 나가니까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뭐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설 중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중기부 창진원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굵직한 사업 지원 사업 공고로 그냥 다 내버리고 다들 쉬러 갔네요. 덕분에 이제 그분들은 쉬고 나는 못 쉬고 여러분도 마음은 편치 않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시즌이잖아요. 이제 본 게임 시작됐으니까 본 게임 시작됐으니까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시면서 또 그 지원 사업 준비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